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3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중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3번인데요.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요게 틀렸습니다. 예, 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런 거죠. 기업 업무 단위별 요런 거는 아니에요. 업무 단위별 뭐 각 영역별 막 이런 거 요런 건 아니지만 자,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개선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추진은 해야 됩니다. 추진해도 된다. 추진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추진해도 된다.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PR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개선한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추진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다음 중 ERP 특징 중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기술적 특징과 이제 기능적 특징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국적 다통화 다원어 지원은 기능적 특징이라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특징은 뭔가 기술적인 냄새 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스멜 이런 뭔가 좀 영어 나오고 막 이런 것들로 좀 찾으셔도 좀 무방하십니다. 네,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한 문제라도 네, 스멜로 해서 향을 맡아보세요. 문제의 향을. 네, 그렇습니다. 2번은 정답 2번이고요. 네, 3번 문제. 네, 다음 중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그리고 SEM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 기업 경영을 도와주는 그런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배치돼서 나오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건 성과 측정 관리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부가가치 경영이라든가 활동 기준 경영 이런 것도 SEM 시스템에 들어간 거였죠.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4번 문제.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ERP 시스템 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괄호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해서 이제 뭐 분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 플러스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해서 이거는 애널리틱스, 분석이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3번은 맞춰주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소비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시장조사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특정 지역 이런 거니까 그 지역의 그 지역 시장을 조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델파이법은 이제 전문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널 동의법은 이제 고객이라든가 경영진, 뭐 판매사원 이런 사람들의 뇌를 패널로 구성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동의하는 법을 패널 동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그런 얘기고요. 판매원 평가법은 판매원들이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요 내용은 시장조사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다 이거는 정성적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중개 판매 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활동 내역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네, 지금 신제품 개발 계획을 하고 신시장을 개척을 하고 판매 경로 강화 계획을 하는 1번, 3번 그리고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은 1, 3번은 이제 장기 판매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별로 판매 촉진 실행 방안 계획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간 건 단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품 품질 개선 계획은 좀 큰 단위의 계획, 좀 중기 단위의 계획이라고 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제품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뭐 판매 촉진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그래서 실행 방안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정책 수립하는 이런 단기보다는 조금 넓은 단위로 들어가는 판매 계획이 중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기업의 해당 상품 및 서비스별로 목표 판매를 구체화하는 방법의 한 요인이 교차 비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면서 풀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을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는 게 좀 편하시고요. 재고 회전율 또는 이제 상품 일명 상품 회전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한계 이익률 또는 매출 총 이익률을 이용하게 되면 매출 총 이익률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 공식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를 조금 더 풀었으면, 자, 재고 회전율은 매출액 대비 평균 재고액을 나누면 회전율이 나오는 거고요. 한계 이익률은 매출액에서 한계 이익률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매출액 한계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한계 이익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식을 적어 놓고서 여기 대입해서 풀어보면, 자, 재고 회전율과 교차 비율은 비례한다. 네, 재고 회전율 높아지면 교차 비율도 높아지겠죠. 비례한다는 거 맞고요. 자, 한계 이익과 교차 비율은 반비례한다. 한계 이익 높아지면 분자 위치이기 때문에 높아지면 교차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입니다. 2번 옳지 않은 거.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과 교차 비율 비례하는 거 맞고요. 평균 재고액과 교차 비율은 반비례. 네, 평균 재고액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커버리면은 값이 작아지죠. 반비례 관계 맞네요. 그래서 맞는 설명. 그렇게 해서 이건 식을 적어 놓고 푸시는 형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풀리십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8번 문제인데요. 네, 이거, 네, 요거는 이제 없는 건데, 예, 요거는 일단 가려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있어야 계속 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단 문제 요거는 없는 거였습니다. 요건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상품의 가격 구성 요인이 보기와 같은 경우 소매 가격은 해서 여기 보기에 있는 것만 주어지면서 맞춰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를 아셔야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지 요걸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림은 제가 따로 가져온 겁니다. 요거 문제 안 알려줘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소매 매입 원가 제조 원가 5만 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소매 가격을 구하는 거죠. 소매 가격. 그렇기 때문에 소매 매입 원가 5, 소매업자 이익 5, 영업비용 5, 15만 원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으로는 네, 9번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고객 중점화 전략은 무엇인가인데요. 고객 중점화 전략에는 이제 거래처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뭐 ABC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파레토 원리 이제 에 의한 거는 이제 ABC 분석에 대한 걸로 해서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실적을 이용해서 판단하고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해요. 판매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ABC 분석에 대한 내용을 써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요인 이상을 가지고 할 경우는 매트릭스 분석.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상 요인을 가지고 했을 경우가 문구에 나오면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용어를 가지고 이게 찾아주시면 되죠. 파레토 원리,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은 ABC 분석이다 라고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금 조달 기간을 이용해서요,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기 위한 계산식의 일부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매출채권 회수 기간과 재고 회전 기간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는 공식인데, 보통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분모에는 매출액이 보통 많이 들어가요. 매출액 대비해서 뭔가를 찾는 형식의 걸로 해서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들어가는 공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공식은 책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공급망의 경쟁 능력을 결정하는 4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지금 적은 자원으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비용입니다. 적은 자원 비용. 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경쟁사보다 빠르게 제품 개발하는 거 시간 능력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시 배송 능력 이런 것도 시간 능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3번 고객 욕구를 만족시켜 부가적인 이익 창출하는 거는 그럴싸하지만 수익이 아니라 품질이에요. 품질.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은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능력 맞습니다. 그래서 사요소는 비용, 시간, 품질, 유연성 4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 문제. 재고 보유의 목적에 따른 재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기억은 비용 절감 위해서 경제적 주문량, 요런 것들, 로트 사이즈 나오면, 순환 재고군 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 네,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급등, 파업, 생산 중단 등이 예상될 때, 미리 생산 보관하는 재고라기 때문에 비축 재고라고 얘기합니다. 3번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안전 재고는 불확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안전 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송 재고는 뭐 파이프라인 재고라든가 수송 중인 재고라고 나오면 수송 재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용어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공급망 재고 보충 기법은인데요. 다단계 유통 체계를 갖는 공급망에서 고객 거래처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방법.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단계 유통 체계를 갖는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통 소요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유통 체계 필요한 수량, 필요한 시기에 공급,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유통소요 계획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공급자 관리 재고 같은 경우는 공급자인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는 게 공급자 관리 재고다 라는 거고요. 공동재고 관리는 제조업체랑 유통업체랑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는 게 공동 제어 관리가 됩니다. 그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보충이 잘 되도록 효율적으로 하는 게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재고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배웠던 재고자산 평가 중에서 선이총후 관계를 부등호로 했었을 때요. 자, 인플레이션 하에서 기말 재고는 네, 선이총후에서 이렇게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갔고요.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선이총후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원가가 크게 나타나는 건 후입선수. 네, 4번이 정답인 거죠. 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15번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운송수단 중장거리 대량 운송. 네, 기상규 영향 적게 받고요. 사고 발생률 낮다. 네, 고객별 자유로운 운송 요구에 적용이 곤란한 거. 왜냐하면 시간표대로 철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철도 운송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리고 16번 문제는요. 보관의 기본 원칙 중에서 보기의 내용이 의미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인데요. 입출고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 가까운 장소에 보관, 낮은 경우는 먼 장소에 보관, 동선 줄이고 효율 높일 수 있다라는 거는 자, 빈도잖아요. 빈도.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 대응의 원칙에 대한 게 요거 보기에 있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네, 통로 내면의 원칙은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면에서 양 사이드로 이제 쌓아 올린다. 그리고 쌓아 올릴 때는 렉을 이용해서 높이 쌓아 올린다. 이게 높이 쌓기 원칙 같이 설명드렸고,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비슷한 장소에다 같이 보관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입니다. 정답은 3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7번 최근에 전략적 구매를 중시함으로써 구매 관리 기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시각에 해당하는 구매 기능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그래서 과거 시각 현대적 시각으로 해서 VS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현대적 시각에서는 총 원가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이제 장기간의 성과를 중시합니다. 요청에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제는 미리
사전적으로 계획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고 장기간 전략적 구매 중시한다라는 게 현대적인 거죠. ADE에서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18번 문제. 신입사원 K군이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 내역은 보기와 같다. A부터 D에 대해 결정할 가격 유형 중에 정가 가격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사무실 장식을 위해 구매한 꽃감. 네, 요거는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하는 것들. 네, 시장 가격. 그 외에도 야채 같은 것도 시장 가격에 해당됐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구매한 도서비. 네, 도서비가 이제 정가 가격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정답은 네, 2번. 일단 2번이긴 합니다. 정가 가격 도서비 네, 이런 거고요. 이외에는 화장품이나 약국 그런 약품 가격이 정가 가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고요. 이건 전국적인 시장성을 가진 품목이 해당이 되었었죠. 미용실에 지불한 이발료 그리고 교통비 요거는 협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정해서 가격을 정한 거가 협정 가격이 되는 거고요. 공공요금적 성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CD는 협정 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가 가격은 도서비로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기는 공급자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에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절한 용어. 괄호 경쟁 방식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급자를 지정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서요. 신뢰성 확보할 수 있다. 네, 이건 지정하는 거죠. 지정. 그래서 이거 지명 경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차 보면 어떤 경쟁 방식과 일반 경쟁 방식의 중간적 성격으로 하는 게 제한 경쟁 방식입니다. 라는 거에서 지명 경쟁 방식 맞는 얘기구나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정하는 거예요. 너만 입찰에 참가해. 그것도 적합한 자격을 갖춘 애만. 이게 지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문제. 실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실제 원가는 이제 실제적으로 소요된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1번부터 살펴보면 공급자가 작성하는 입찰서, 견적서의 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예정원가죠. 예정원가였고요. 2번 표준원가와 비교 분석대에서 평가수로 활용되는 원가.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고 네, 이제는 요거 기대하는 원가도 예정원가고요. 최적의 제조 환경, 이론적 원가, 이게 표준 원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회차도. 그래서 조금은 이론적인 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은 좀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식도 여러분들이 좀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